대입 정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역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이 고무줄을 튕겨 때리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주대첩의 숨은 주역 이광학 장군이 이달의 호국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입 정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 시기를 통합하고 수능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우선 전형에 있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기에 실시하고 전형은 학생부와 교과, 수능, 실기 전형 4가지로 단순화하면서 대학별로 2개 이하로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능 시험은 응시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등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하는 필수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수능 실시 횟수는 7월과 12월 연 2회로 늘리면서 이수 과목별로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중심의 학사 관리를 위해 6단계의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 내신에 적용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정치권의 참여를 배제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고교 학점제 시행 등 미래 교육에 적합한 대입제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시 확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부가 이야기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교육과정 운영과는 상치되는 대입 전형이 4년 예고제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의 이번 제안은 정시 확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장 조사 중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이 고무줄을 튕겨 때리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창원의 한 어린이집. 한 남성이 다가오자 5살짜리 남자아이가 기둥 뒤로 피합니다. 남성이 무언가를 잡아당기자 아이는 한쪽 팔을 움켜잡으며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서 상처를 확인한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생긴 상처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목에 동맥 부위에 상처가 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해당 이사장인 A씨와 그의 아내인 원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달치 현장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15차례, 피해 아동은 모두 9명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무줄을 튕긴 것 외에도 엉덩이를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 그 목과 깃덜미를 잡아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또 학대 행위가 있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조금 과했다고 해명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렇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이야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이사장 A씨와 그의 아내인 원장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았고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요금 인상안을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시군의 시내버스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겠다는 경상남도의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청구는 20대 성철 스님이 수행을 위해 지리산 대원사로 향하며 걸었던 길을 순례길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거배사와 지리산 관문인 산청군 신안면, 단성면을 둘러보는 성철 스님 순례길은 묵곡 생태숲길과 양천강길, 대나무 생태숲길로 구성됐습니다. 진주대첩의 숨은 주역 이광학 장군이 이달의 호국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곤양군수로 참전한 공로를 기려 사천시와 곤양면에서도 이 장군 기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1592년 10월 10일 왜군 3만여 명이 이순신의 수군을 피해 곡창지대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그 길목인 진주성에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천여 명의 조선군이 똘똘 뭉쳐 승기를 잡던 무렵 총사령관인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이 적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자칫 전세가 역전될 수 있던 순간 좌익장인 이광학 장군이 지휘권을 이어받아 대승으로 마무리합니다. 전쟁기념관은 이런 활약을 펼친 진주대첩의 숨은 주역 이광학 장군을 11월에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분의 주의력, 또 용맹성, 요인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한 임진왜란 때의 6.7의 승리, 진수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학 장군은 임진왜란 직전 곤양군수로 부임했다가 나라의 명을 받고 참전했습니다. 곤양군은 사천시의 한 면에 불과하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는 사천의 곤명면, 서포면뿐 아니라 하동의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의 일부를 관할하는 교통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광학 군수 역시 거북선 제작을 주도한 나대용 군수와 함께 조선시대 236명의 곤양 군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역사를 재조명하여 곤양 군수 테마길에서 제2의 곤양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레길도 만들고 있고 6가지의 행태대로 길을 만들어서 곤양면에서는 역대 군수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군수 부임행차 재현을 비롯한 각종 기념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곤양군수 길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 유숙한 응치루와 곤양객사 등을 묶어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사천 서부 지역 관광 벨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돼지고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련 업계가 울상입니다. 오늘 열린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에서 관계자들은 국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외식 브랜드 업체, 소와 돼지고기 맛집으로 소문난 이 업체도 지난 9월 중순부터는 돼지고기 소비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좀 돼지고기를 좀 많이 끓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고기류보다는 그 비슷한 가격대의 소고기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 산지 시세는 30% 이상씩 떨어졌고 한때 1kg에 6,000원을 넘던 도매 가격은 지난주 2,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경남도청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맛있게 삶은 돼지고기 수육을 식판에 듬뿍 담아서 먹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돼지고기 소비를 당부했습니다. 인체는 사람한테는 전혀 무해합니다. 농가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돼지고기 소비를 좀 우리 도민들께서 늘려주시면. 한돈협회 등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시중에 공급돼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걸린 돼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공급되니 안심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업체 급식소 100곳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소비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남동협도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9일 이후에 국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없고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만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진주시를 문화와 산업이 균형을 이룬 창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 문화자산 계승과 창의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1인 1예능 프로젝트와 도농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택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속예술과 전통공예 비엔날레를 번갈아 개최하고 지역과 해외 예술인의 협업을 위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전북 남원에서 함양군 서상면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착공에 완공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종합연구동과 54개 동의 연구 가축시설 45헥타르의 초지를 갖추고 있으며 가축유전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를 담당합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돼지열병 관계로 개원식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다음 달 16일부터 거림에서 세석 대피소 구간에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경남사무소는 이 자연자원 보존과 건전한 탐방 문화 정착을 위해 거림 세석 대피소 구간에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며 하루 탐방 인원 3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림 세석 구간의 탐방 예약제는 칠선 계곡과 노고단, 구룡 계곡에 이어 지리산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오늘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역사와 민중의 뼈저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오늘 남해군 상동면 경상대 학술림에서 제42주년 육림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와 직원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가해 편백잎 가지치기, 속가배기, 하층 식생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육림의 날은 1977년 제정한 기념일로 경상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열어 산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제적인 산림 경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천 실내 수영장이 건축과 기계, 통신 설비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등록 회원이 779명인 사천 실내 수영장은 50m 8개 레인과 21m 3개 레인, 그리고 300여 명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수영장 상급 공인 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 운영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과 실습, 성과 창출까지 협업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을 지정하고 운영해 온라인 수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가 교육 실습비, 장학금,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진대회에서 뽑힌 우수생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안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75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일 오후 이웃에 사는 67살 이모 씨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3층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강 씨와 이 씨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퇴폐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경정은 지난달 부산의 한 불법 퇴폐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경남경찰청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A경정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횡령과 부실 경영 등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령 토요회 유통이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의령군은 최근 이사회에서 토요회 유통의 부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토요회 유통의 손실금이 30억 원에 이르는 부분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9일 동안 정례회를 이어갑니다. 이 기간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새 예산안 심사와 각종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에 나섭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6개 각 상임위별로 주요 사업 현장을 비롯해 행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마 항쟁 40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는 부마 민주영화제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시내아트 리준 메가박스 마산점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개막장은 40년 전 항쟁 참가자들 중심으로 부마 민주항쟁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1797 부마의 기억이며 한국의 민주화에 중국의 민주화, 베를린 장벽과 독일 통일 등 5개 주제의 영화 39편이 상영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